저 사람들 좀 봐.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예술제에 온단 말이야. 요즘은 티켓 관리를 제대로 안 하나 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나 보지. 맞아, 관리자가 방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여긴 젊은 관객도 많으니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복잡해지면 어떡해. 낮게 웅성대는 목소리들이 뒤엉켜 어느새 몇몇 관람객이 두 노인을 향해 곁눈질을 보내고 있었다. 광주예술제는 매해 큰 주목을 받는 행사라 화려한 무대와 최첨단 음향시설, 그에 걸맞은 세련된 관객층으로 유명했다. 매표소 근처에서부터 축제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거리에선 패션쇼라도 열린 듯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옷차림으로 눈길을 끌고 있었다. 그 한복판에 깔끔하지만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바지에 낡은 스니커즈를 신은 두 노인이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한 쪽은 75살의 백발 할아버지였고 조금 더 작고 다부진 체격의 쪽이 68살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어깨엔 간단한 가방을 메고 손에는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오래된 친구 사이인 김현수 75와 이종식 68이었다. 현수 형님, 저기 표 검사 받는 곳을 찾으려면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네요. 안내 표지판을 보니 저 건물 뒤편에 있다고 하던데 오랜만에 이렇게 북적이는 곳에 오니까 좀 낯설기도 하네. 김현수는 방금 전까지도 편안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에 미묘하게 굳어지는 듯했다. 이종식도 금방 그 눈치를 챘는지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형님, 저 사람들 우리 보면서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왜 여기 있느냐는 말들이겠지. 뭐, 이건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오늘은 예술제를 즐기러 온 건데 괜히 신경 쓰지 맙시다. 두 사람은 이미 어릴 적부터 인생의 여러 굴곡을 함께 겪었기에 이런 시선이 낯설지는 않았다. 김현수는 예전엔 외과의사로서 수술실을 누볐지만 지금은 은퇴한 지 오래고 이종식은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바리스타라 해도 평범한 생활 바리스타로 알고 있을 뿐 사람들이 그의 과거 직업이 위기협상 전문가 경찰청 소속 협상가였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저기요. 어르신들, 여기 좀 뵐까요? 누군가 날 선 목소리로 불렀다. 멀리서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와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두 노인을 훑어봤다. 이곳은 무대 출입구라 일반 관람객은 들어가실 수 없습. 아,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통로를 찾고 있었습. 입장 구역이 저쪽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아무튼 이 근처는 더 이상 못 들어가십니. 길을 잃으신 거면 안내 데스크가 반대편이니까 거기로 돌아가세. 보안 요원은 손짓으로 돌아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의 표정에는 이 노인들이 이상한 곳에 잘못 왔군 하는 단정이 서려 있었다. 이종식은 애써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 네. 알겠습. 그러나 우리도 티켓을 샀고 아까 스태프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혹시 저쪽으로 돌아가면 크게 돌아가야 할까요? 거긴 관계자 동선이에요. 스태프가 잘못 안내했어도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발걸음 조심하세. 여기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 피해 주시면 곤란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도리어 늙은 분들은 폐만 끼친다는 뉘앙스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현수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구려. 아니요,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여긴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무대 뒤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옆에서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도 힐끔힐끔 두 노인을 쳐다보며 킥킥대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공연 제목도 제대로 알아들으실까 그러게. 전시도 다 현대미술인데 이해하시기나 할까 속삭임은 작았지만 둘 다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김현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그가 뭔가 항의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뗐지만 이종식이 부드럽게 팔을 살짝 붙잡았다. 형님, 그냥 넘어갑시다. 좋게 마무리하고 가죠. 하지만 이건 좀 심하잖아. 나도 알지만 괜한 소란 피우지 맙시다. 그래도 오늘은 즐기러 온 날이니까요. 두 노인은 결국 뒤로 돌아갔다. 보안 요원은 등을 돌리며 에휴, 진작 그렇게 가지 하는 투로 중얼거렸다.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어떤 소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뛰어왔다. 12세 살로 보이는 아이였다.
할아버지들, 무슨 문제 있어요? 저쪽에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하지 않던데요. 그 아이는 바로 이종식의 손자가 아닌 같은 동네에서 함께 온 지인의 손자였다. 부모님이 급히 일을 보고 오는 동안 잠시 맡겨진 모양이었다. 아이는 전혀 상황을 파악 못한 채 해맑은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아니야, 상우야.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근데 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봐요? 그냥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서 그랬나 봐. 김현수가 다정한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깨름칙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조금 전 들은 조롱 섞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분명 표도 샀고 관람객으로서 당당히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음에도 그들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두 노인은 한때 각자의 분야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김현수는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지냈고 이종식은 위기 협상 전문가로서 여러 극적인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은퇴와 제2의 삶을 즐기는 지금 세상은 그들의 전직을 몰라도 상관없었다. 그저 마음 편히 즐기러 온 예술제에서조차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자 씁쓸함이 커졌다. 내가 바리스타 가운이라도 입고 왔으면 조금 대우가 달라졌으려나. 하하, 그럼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이라며 상이라도 줬을 걸세. 김현수가 농담처럼 중얼거렸지만 대답 속에는 진짜 허탈함이 배어 있었다. 그날의 예술제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중 행사처럼 이곳에 오길 기다려왔다. 특히 한 현대무용 공연에 대한 기대가 컸다. 비록 몸은 예전만 못해도 예술이 주는 감동은 세대를 불문하고 소중하다 여겼기에 그들은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실제로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다. 지나가는 스태프에게 물어보니 큰 공연장 입구는 반대편 광장 쪽에 있었다. 예술제 포스터가 붙은 홍보 부스 옆을 지나치는 동안에도 몇몇 젊은 관람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스쳐봤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세월을 겪으며 이런 편견과 부딪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익숙해진다고 해서 상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않나. 작년에 예매하려다 실패한 공연도 보고 싶고 전시도 천천히 구경해 보고 싶어. 맞아요, 형님. 그리고 상우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고요. 결국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우중충한 분위기를 떨쳐내듯 회색빛 계단을 올라 예술제 메인 공연장 쪽으로 향했다. 축제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떠들썩한 관객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오늘 무대 뒤편에서 어느 무용수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대를 둘러싼 수백 명의 관람객이 대혼란에 빠질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두 노인, 사람들의 편견 속에 무시당하던 김현수와 이종식이 그 현장을 수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선생님들, 좀 전에 앞쪽에서 시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공연장 입구 근처에서 표를 확인해 주던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이전에 있었던 소란을 짐작하는 듯했다. 괜찮습, 저희가 잘못 들어간 곳이라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야 했는데 스태프가 부족해서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 김현수는 부드러운 미소로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이종식도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직원은 안도한 듯 살짝 웃었다. 오늘 메인 공연 중 하나는 현대무용이라 조금 독특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중간에 나오셔도 됩니. 그녀의 말에 그 곁에 있던 다른 관람객 한 명이 희죽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 말은 어르신들은 중간에 나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불편하실까봐. 하하, 관객이 다양해서 재밌네요. 살짝 비꼬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여직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히 대응했다. 이때 아이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이 무용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공연이에요? 네?
이 무용은 특별히 이야기의 흐름이라기보다 몸의 움직임과 영상, 조명 등을 활용하는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곧잘 자유로운 표현이라 부르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답해주는 직원은 한층 부드러운 톤이었다. 그러자 그 분위기에 휩쓸리듯 뒤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도 굳었던 표정을 풀고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야기가 없어도 재밌나요? 당연하죠. 공연이 말해주는 걸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와 직원의 대화에 김현수가 잔잔히 웃으며 거들었다. 그렇지. 춤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거든. 우리 상우는 그런 힘을 한번 체험해 보는 거야. 네, 빨리 보고 싶어요. 그 사이에도 지나가던 젊은 관객들은 어린아이도 있네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전의 비꼬는 태도보다는 훨씬 덜 무례했고 오히려 귀여워하는 시선도 있었다. 어르신, 공연 시간 되려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 로비 쪽이나 주변 전시 부스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그럼 그래야겠네요. 두 사람과 아이는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 먼저 1층 로비에 마련된 전시 코너를 구경하기로 했다. 거기엔 지역 예술가들의 회화와 사진 작품이 놓여 있었다. 예술제라 불릴 만하게 상당히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품들이 다수 보였다. 이건 무슨 작품인가요? 캔버스의 색이 온통 뒤죽박죽인데 이종식이 한참 그림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자 지나가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우쭐대며 말했다. 이 작품은 광주 출신 작가가 도시의 소음과 혼란을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목이 무제우티, 람니 현대미술을 모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 그 현대미술을 모르시면 어려울 수도 있죠. 라는 말이 귀에 묘하게 걸렸지만 이종식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그리고 나직이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나는 이렇게 정신없는 색감이 오히려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데 마치 젊은 사람들이 부산을 떠는 모습 같기도 하고. 맞아요, 삼촌. 저도 뭔가 시끄러운 느낌이 재밌어요. 아이의 말에 김현수와 이종식은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다. 평가는 자유로운 것이니 자기 느낌대로 즐기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로비를 한 바퀴 돌고 나니 무대 입장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표를 들고 공연장 입구로 몰려들었다. 안내 직원이 마이크를 통해 줄을 서라고 요청했고 질서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었다. 자, 상우야. 이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자. 네, 근데 할아버지도 서서 볼 수 있겠어요. 다리 아프면 어떡해요? 걱정 말아라. 아직 내 다리 쓸만하다. 김현수가 익살스레 허리를 편차해 웃었고 이종식도 우린 아직 멀쩡한 어르신들이란다며 따라 웃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던 찰나 무대 쪽에서 갑자기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저기 무대 뒤에서 누가 쓰러졌대? 어떻게 구급대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공연 직전에 이런 일이 스태프들이 허둥지둥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 뭔가 급박한 상황인 듯 몇몇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관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다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스태프 중 한 명이 급히 외쳤지만 불안한 마음에 몇몇 관객이 이미 무대 뒤쪽으로 몰려들었다. 누군가 휴대전화로 119를 부르는 듯도 했다. 형님,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게, 상우야, 너는 여기서 잠깐 자리 지키고 있을래? 우리가 뒤쪽에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 김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의료인의 본능이 되살아난 듯했다. 외과 과장 시절 응급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머리를 굴리던 그 모습이 잠시 비쳤다. 근데 우리 보고 뭐라 하면 어떡하죠? 아까도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안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일단 도움부터 줘야지. 김현수는 곧장 무대 뒤쪽 출입구로 다가갔다. 스태프들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제지하고 있었지만 김현수는 옆에 서 있던 한 스태프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말문을 열었다.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응급 상황이라면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예. 어르신이 뭘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용수가 쓰러졌는데 스태프는 말끝을 흐리다가 김현수의 진지한 표정에 괜히 압도된 듯 멈칫했다. 제가 의사였습 은퇴했지만 기본적인 응급 조치는 가능합니 의사라고요? 지금 환자의 상태가 어때요?
스태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다급함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호흡은 가쁜 것 같은데 발목이 꺾였는지 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급차 부르긴 했는데. 그러자 뒤따라온 이종식이 스태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분 말이 사실이에요. 무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 결국 스태프가 길을 터줬고 김현수는 곧장 무대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검은 레깅스와 가벼운 무용수 의상을 입은 젊은 남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주변 스태프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몇 명은 당황한 나머지 어떡할 바를 몰랐다. 김현수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숨쉬기 편한 자세로 잠깐만 누워볼까요? 헉, 숨, 헉, 다리가. 아직 걱정 말고 심호흡부터 하세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그 젊은 무용수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김현수의 침착한 음성을 듣고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한편 이종식은 주변 스태프들을 향해 짧게 외쳤다. 여기 주변 사람들 다들 진정하세요. 무작정 가까이 몰려들지 말고 공기가 통하게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공연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공연을 논할 때가 아닙니? 저희에게 잠시만 맡겨주세.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사람을 따르면 안전하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는 어떤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전 경찰청 협상가로 활동하던 시절 익힌 능력이었다. 스태프 몇 명이 갈팡질팡하며 공연 기다리는 관객들이 난리일 텐데 하고 웅성거리는 사이 김현수는 바닥에 누운 젊은 무용수의 발목 상태를 살펴봤다. 일단 심각한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인대 쪽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큽니. 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숨이 가쁜 건 아마 과호흡 증상일 겁니. 긴장이나 공포가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과호흡, 아니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무용수가 연습 중이라서 체력 고갈이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단순 체력 문제가 아닙니. 김현수는 세심하게 무릎과 발목을 더듬으며 다행히 뼈나 큰 혈관의 손상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러자 스태프들이 서서히 안도하기 시작했다. 앰뷸런스 언제 오나요? 곧 도착한대요. 그래도 응급 상황이 많은가 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때 무대 밖으로부터 사람들의 소리가 더욱 커져갔다. 어떤 관객들은 무대 뒤에서 누가 다쳤다고 하는데 공연 못 보는 거 아니야? 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고 또 어떤 이들은 혹시 더 큰 사건이 생긴 거냐? 불이 난 거냐? 하는 식으로 불안에 떨었다.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번지자 로비까지 혼란스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스태프 한 명이 숨가쁘게 뛰어와 이종식에게 속삭였다. 큰일입니? 관객들이 술렁거리면서 막 들어오려고 해요. 뭐가 났느냐고 질문하고 환불해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통제 안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텐데. 이종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게 대답했다. 제가 나가서 진정시켜 볼게요. 우선 어설픈 말로 거짓 정보를 흘리지 말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나 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공연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세.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되 환불이나 이런 문제는 뒤에 공지가 있을 거라고만 말씀드리면 됩니. 어르신, 괜찮겠어요? 사람들이 좀 과격한 경우도 있어서 괜찮습 이런 상황은 제가 익숙하니까요. 부탁합니. 그는 곧장 로비 쪽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관객이 들썩이며 스태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막느냐, 무슨 위험이 있느냐 등등 질문이 본물처럼 터지고 일부는 이미 감정이 격앙되어 보였다.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종식의 목소리는 크진 않았지만 낮고 단호한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왜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드는지 알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방금 무대 뒤에서 무용수 한 분이 다쳐서 현재 응급조치 중입니.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해 공연 시작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에 공식 안내를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젊은 남자가 코웃음 치며 소리쳤다.
근데 어르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죠? 스태프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이지만 여러분과 똑같이 공연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 그럼 왜 어르신이 나서서 이종식은 침착한 얼굴로 한마디씩 분명히 설명했다. 무용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공연이 얼마나 지연될지에 대해 스태프가 우왕좌왕하는 틈이 있었습.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자 나섰을 뿐입니. 혹시라도 불안해 하실까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전해드리려고요. 그러자 몇몇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럼 병원 관계자라도 되시나요? 하고 묻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온 분이 의사로서 지금 뒤에서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 공연을 완전히 취소할지 조금 늦춰서라도 진행할지는 곧 결정될 거예요. 아무쪼록 환자가 더 다치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이때 여성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럼 공연은 무조건 시작하긴 하는 건가요? 우리는 티켓 값도 냈고 혹시 취소되면 어쩌죠? 현재로서는 취소라기보다는 지연 가능성이 큽니. 무용수가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안이 논의될 수 있고 또 다른 팀이 순서를 앞당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세.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큰 소란이 있으면 안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 군중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저분 말이 맞긴 하네. 괜히 우리가 더 소란 피우면 시간이 더 지체될 테니까 라는 식으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이종식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마치 협상하듯 낮고 친절한 톤으로 말했다.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건 치료 상황과 공연 기획자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만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혹시라도 취소나 환불 절차가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공지한다는 걸 약속드리겠습.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논리 정연한 말과 안심을 주는 태도에 점차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지켰다. 더는 억지로 들어가려는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옆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젊은 자신들이 진정시키려 해도 잘 안 되던 군중이 이 종식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순히 안정되어 가다니. 아저씨, 아니 선생님, 감사합니. 스태프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별 말씀을. 다 같이 즐거운 예술제가 되어야지 이런 일로 망치면 안 되니까요. 그 사이 무대 뒤에서 환자를 돌보던 김현수가 나타났다. 이종식에게 다가온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일단 앰뷸런스가 곧 온대. 마침 스태프 중 한 명이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환자 옮기는 걸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내가 간단하게 응급 조치하고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니 관리를 받아야 해. 그러면서 김현수는 이종식에게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자네가 밖에서 소란을 잘 잠재웠나 보군. 크게 난리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안정됐어. 두 노인이 나란히 서서 상황을 정리하자 주변 스태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리고 앞서 그들을 내쫓으려 하던 보안 요원도 슬그머니 다가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죄송했습. 전혀 모르는 분들이 무대 뒤로 들어오시길래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실 줄 몰랐습. 괜찮습. 원래 규정상 막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김현수가 부드럽게 답하자 보안 요원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런데 정말 의사셨나요?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은퇴한 지 좀 됐습. 그럼 이분은 제 친구이자 동네 후배라고 할까요? 지금은 카페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시지만 옛날에는 경찰청 위기 협상 전문가로 근무했어요. 보안 요원은 더욱 놀란 눈으로 두 노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아까 자신이 여긴 어르신들 오는 곳이 아니라며 막아섰던 일이 부끄러워지는 듯 했다. 저는 그냥 규정에 따라 일했을 뿐인데 어르신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 죄송함니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사람 살리는 일이 우선이었을 뿐이니까요.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주변 스태프들과 공연 관계자들도 입을 모았다. 정말 감사합니. 저희가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어르신들 덕분에 큰 사고로 번지지 않고 잘 넘어갔네요.
사실 환자가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했는데 전문적으로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관객들도 설득이 제대로 안 됐으면 더 소란스러워져서 공연이 취소될 뻔했어요. 그중에는 조금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며 속으로 비웃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경외와 감사가 섞인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때 기다리던 아이 상우가 긴장된 얼굴로 뛰어왔다. 이 종식이 잔잔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상우야. 이제 무대 뒤 상황은 좀 나아졌어. 진짜 다행이다. 사람들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지. 하지만 다들 침착하게 기다려줬단다. 아이와의 대화를 보고 있던 스태프 몇 명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까 저희가 어르신들 보고 공연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저분들도 막 나이 드셨다고 괜히 거리 두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네요. 김현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도움을 준 것뿐이랍니. 사실 여러분이 더 고생하셨죠. 아니요. 저희야말로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그 사이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부상당한 무용수는 들것에 실려 무대 밖으로 옮겨졌다. 스태프들은 관객들에게 공연이 약간 늦춰질 거라고 재차 알렸고 그러나 공연 자체는 취소 없이 진행한다는 공지가 전해지자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연을 기획한 예술감독이 달려나와 김현수와 이종식을 붙잡고는 연신 인사를 했다. 정말 큰 은인들이세. 공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당신들 덕분에 무사히 해결됐습. 저희도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취소됐으면 아쉬웠을 거예요. 덕분에 공연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혹시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나중에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 이제까지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 주눅 들다시피 했던 두 노인이 단숨에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었다. 그들은 대단한 영웅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익숙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누구도 그들을 보고 왜 여기 있느냐는 식으로 타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어르신 감사합니 대단하세요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 분위기를 지켜보던 아이 상우가 신나서 종알거렸다. 할아버지들 대단하다. 역시 할아버지들이 최고야. 그 순수한 말에 주위 사람들이 한 번 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공연이 재개되기 전 무대 담당 스태프가 로비에 모인 관객들에게 마이크로 상황을 브리핑하며 말했다. 아까 환자가 발생하여 공연이 지연되었는데요. 지금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신 관람객 두 분이 계세 혹시라도 혼란스러우셨던 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또 다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 누군가가 그 두 분이 아까 막 나이 들어 보인다고 놀림받던 분들이라던데? 라고 말하자 다른 이가 얼른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쉿. 그런 말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다들 들을라. 이제 알았잖아.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린 건 이미 주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공감이 일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공연이 시작되기 전 스태프들은 관객들에게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무대 세팅을 바꾸고 갑작스러운 변수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잠깐 사이 김현수와 이종식을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 정말 어떻게 그리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예전에 의사셨다고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유명하신 분이셨나요? 협상 전문가라니. 정말 멋지시네요. TV에서나 보던 직업인데 갑작스러운 관심 공세에 두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들은 한사코 예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자연스럽게 관심의 초점이 흩어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중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한때 외과 과장이었다고? 그러면 수술 엄청나게 많이 하셨겠네. 또 다른 분은 경찰청에서 범죄자 설득 같은 일도 하셨대. 대단하네. 그 둘러싼 호기심 어리고 존경 어린 시선은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이런 페스티벌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비웃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한편 보안 요원과 안내 스태프 등은 재차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우리가 너무 나이만 보고 편견을 가졌네요. 여기에서는 젊은 아티스트만 활약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이 관객으로 오실 줄이야. 두 분 덕분에 난장판이 될 뻔한 상황이 수습됐습.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종식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뭘요? 우리도 덕분에 편안히 공연을 볼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 김현수가 덧붙였다. 여러분이 우릴 꼭 대단한 사람처럼 볼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남이 모르는 특별한 면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눈앞에 서 있는 이 두 노인을 평범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공연 시작, 안내가 들리자 모두들 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김현수와 이종식, 그리고 상우도 맨 뒷줄 쪽 좌석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속삭이는 소리가 간혹 들렸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듯한 시선이었다. 형님,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 그러게 말이야. 괜히 나 때문에 소란이나 되고 공연 취소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는데 잘 돼서 다행이지. 서로 나지막이 대화하던 두 노인은 곧 무대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입을 닫았다. 한쪽 무대에 조명이 비치자 새로운 무용수가 등장해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강렬한 음악이 흐르면서 조명과 영상이 함께 어우러졌고 공연은 시작부터 독특한 분위기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중간중간 스태프들이 무대 뒤 문제를 수습하느라 분주했지만 큰 탈 없이 공연은 이어졌다. 관객들도 특별히 소란을 피우는 일 없이 집중해서 무대를 바라보았다. 다만 아무리 집중해도 가끔은 고개를 돌려 맨 뒤쪽에 두 노인을 흘끗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현수와 이종식은 시구서 보이거나 고개를 끄덕여줬다. 이윽고 공연이 절정에 이르러 조명과 음악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무대 위 무용수들이 폭풍 같은 움직임을 선보였다. 잔잔한 서정적 춤사위를 상상했던 이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곧 무대의 에너지가 객석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공연이 끝나고 무대 조명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관객석 전체에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와, 멋졌어. 브라보. 이 안에는 분명 조금 전만 해도 두 노인을 보며 뭐 하러 왔나라고 속으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내는 함성은 이제 차별이나 우월감 없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가 밝아지자 객석에서 하나둘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했다. 김현수와 이종식 그리고 상우도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데 출구 쪽에서 아까의 예술 감독이 다시 그들을 붙잡았다. 선생님들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잠깐 뒤풀이 장소로 초대해도 될까요? 우리 스태프들과 무용단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거든요. 오늘 두 분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으니 감사의 표시도 하고 싶어서요. 이종식은 난처한 듯 서로 눈을 마주쳤다. 저희는 그냥 관람객이었을 뿐인데 너무 거창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 절대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식사라도 하고 오늘 일에 대해 감사 말씀도 전하고 싶습. 특히 무대에서 부상당한 친구가 고맙다고 꼭 전해달랬어요. 잠시 고민하던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간단히 얼굴이라도 뵙고 가게습. 상우는 괜찮니? 네, 저도 먹을 거 주나요? 물론이지. 맛있는 간식이 있을 거야. 예술 감독이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연장 옆에 작은 연습실로 이동했다. 이미 거기에는 또 다른 스태프들과 무용단 일부가 모여 간단한 뷔페 음식을 즐기며 축하 파티 비슷하게 분위기를 내고 있었다. 부상당한 무용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연락으로 안부를 전하며 다행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소식을 공유받았다고 했다. 정말 감사드립니. 저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친구였는데 만약 오늘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저희는 은퇴했지만 기본적인 응급 조치는 여전히 몸에 배어 있답니. 김현수가 웃으며 말하자 옆에 있던 젊은 스태프가 물었다.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외과의사라고 하셨다면서요? 국립병원에서 30년 이상 수술실에 있었습.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딱 그만뒀어요. 와, 30년.
엄청난 경력이시네요. 큰 병원에서 수술이면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셨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자 김현수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많은 환자를 만났죠. 하지만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몸도 지쳐갔고 마음도 좀 편히 쉬고 싶어서요. 한편 이종식에게도 시선이 쏠렸다. 그럼 협상 전문가셨다는 이야기도 사실인가요? 정확히는 경찰청 소속 위기 협상팀에서 이레스 범죄자 인질극 상황이나 자살 시도자 설득 등 여러 사건에서 현장 협상을 맡았죠. 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네요. 잘못된 정보로 폭주하는 군중이나 완고한 범죄자를 상대로도 협상을 잘하셨겠네요. 제가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들어주는 걸 연습했죠. 결국 대화가 핵심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공연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군중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정신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 한마디에 진정된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때 정말 안절부절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없었으면 어떤 난장판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사람들은 두 노인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아주 자세한 과거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들 어르신이라며 무시했던 존재에게 이런 화려한 과거가 있었음을 알고 나니 깜짝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삶, 하나는 카페 바리스타로서 또 하나는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의 결정에 존중을 표했다. 근데 그런 대단한 경력을 놔두고 지금은 왜 평범한 삶을 선택하셨어요? 더 오래 의사 생활을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러게요. 협상팀에도 계셨다면 정부나 기업에서 스카우트가 엄청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김현수와 이종식은 시선을 교환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질문이었다. 김현수가 먼저 답했다. 왜 떠났냐고 물으시면 저는 일찍 아내를 여의고 일에만 매달렸습. 그러다 보니 건강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가족들에게서도 점점 멀어졌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인생이 참 텅 비어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분위기가 다소 숙연해지자 이종식이 말을 이었다. 저도 비슷해요. 위기 협상이라는 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직업이었습. 늘 긴장해야 하고 때론 죽음과 마주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내 가족, 내 삶을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난 언제나 남을 돕기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과감히 유니폼을 벗었습. 주변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숭고함을 동시에 느끼는 듯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 상우가 눈을 깜빡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구나. 전혀 몰랐어요. 아, 몰라도 돼. 이젠 그냥 할아버지로 살아갈 거니까. 이 순간 어느 젊은 무용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시는 게 부럽습. 난 아직 미래가 불안해서 매일 전전긍긍인데 공연도 하고 또 예술적 활동을 하며 사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젊으니까 더 많은 기회와 꿈이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후회 없도록 노력하면 됩니?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인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두 노인의 담담한 조언에 젊은 예술가들은 묘한 위안을 얻은 듯했다. 그들은 공연을 준비하며 느끼던 압박감, 경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웃어 보였다. 정말 고맙습.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무대 뒤에서 손발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는데 이제 보니 별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모두가 웃음 짓는 사이 예술 감독이 조심스레 잔을 들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에게 건배 제의를 하겠습. 먼저 무사히 공연을 마친 우리의 무용수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준 김현수 선생님과 이종식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담아 건배! 잔이 부딪히며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상우는 음료수 잔을 들고 나도 건배라며 신나서 소리쳤고
모든 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뒤풀이의 시간이 즐겁게 흘러갔고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다. 축제가 계속되는 밤. 밖에서는 또 다른 공연과 거리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두 노인은 아이가 피곤해질까봐 슬슬 자리를 뜨려 했다. 이만 실례하겠습. 오늘 충분히 즐겼네요. 정말 가시나요? 조금만 더 계시죠. 아이가 졸려 해서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체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하하.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이종식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 그때 가장 처음에 두 노인을 막았던 보안 요원과 안내 데스크에서 대했던 몇몇 스태프들이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조금 수줍은 기색이 있었다. 선생님들,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고 공연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고 어쩌면 대단한 경력과 상관없이도 그저 존중해야 했는데 저희가 많이 반성했습 그렇습. 처음에 두 분이 오셨을 때 절차가 안 맞는다. 나이가 많아 힘드실 텐데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졌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오늘 깨달았어요. 김현수와 이종식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김현수가 말했다. 저희를 알아봐 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님니 중요한 건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재능과 경험이 있는 법이란 거죠. 마습 겉모습이나 나이로 혹은 직업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자주 느꼈죠. 오늘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 그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표했고 두 노인은 흔쾌히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어르신이라는 단어에 멸시가 묻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선생님들, 다음에 또 예술제나 공연장에 오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 하하. 그럼 그냥 관람객으로서 조용히 오려고 했는데 다들 호들갑 떠실까봐 겁나네요 아닙니. 다음엔 우리가 미리 VIP석을 마련해 둘지도 모르죠. 서로 웃고 떠들며 배웅한 가운데 김현수와 이종식 그리고 상우는 조용히 연습실을 나섰다.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린 광주 예술제의 거리. 이곳저곳에서 음악과 불빛이 번쩍이고 젊은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들의 시선이 가시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두 노인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상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할아버지들 진짜 멋졌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지게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하하, 그럼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마음도 넓게 써야지. 네, 꼭 그럴게요. 그 미소를 본 두 노인은 흐뭇했다. 오늘 있었던 작은 사건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큰 인상을 남긴 게 분명했다. 그때 뒤따라온 스태프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무척 감사했어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작은 기념품인데 받아주시면 좋겠습.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을 주신 분들께 드리는 기념 티셔츠와 간단한 바우처입니. 결국 두 노인은 그 기념품을 받았고 상우는 신이 나서 티셔츠 디자인을 살펴봤다. 우와, 예술제 로고가 멋있다. 고 환호하며. 그러는 사이 김현수와 이종식은 눈을 마주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오늘 일 참 좋았네요. 예전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번 익힌 기술은 어디 안 가는 법이지. 내 손과 자네의 말솜씨가 나쁜 일에 쓰인 게 아니라 다행이야. 그리고 사람들 태도도 생각보다 금방 바뀌네. 그러게 말이에요. 역시 사람은 몰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밤길을 천천히 걸으며 세상을 향해 한층 더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편견이라는 벽이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지, 오늘 하루는 그것을 강렬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오늘 광주 예술제의 작은 소동은 두 은퇴 노인의 활약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관계자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치켜 세웠지만 정작 두 노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돌아갔고 며칠 후 일상으로 복귀하여 똑같이 커피를 내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적어도 이 축제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대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리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새로운 인식과 존중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 뜻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건 쉽지 않다. 허나 이날 누구나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한 번 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퍼진 것이다. 혹시 내 주변에도 겉보기와 다른 깊은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정작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혹은 편견에 가려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예술제를 찾았던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당신이라면 어떨까? 혹시 주변에 겉보기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이야기를 가진 누군가가 있진 않은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이 혹은 외모만으로 상대를 판단해버리곤 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사람을 더 잘 알고 존중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경청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이 잘 알지 못했던 이웃이나 지인의 삶 속에도 분명 보석 같은 순간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시 당신만의 숨은 재능과 이야기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길 권한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한 발자국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